그래서 원문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이거 이미 많이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요를 좀 보시면 개요는 그냥 말 그대로 잘 설명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표제는 그 상품의 범주와 형태를 가능한 간소하게 표시하고 개성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표제는 참조의 편일 뿐이고 구속되고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그 류의 분류되는 물품을 그나마 제일 함축적으로 표시해 놓은 게 표제입니다. 그 이상 함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제의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과목 시험이 다 마찬가지로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내가 아무리 내용을 잘 알고 잘 쓸 수 있어도 법조문 하나면 끝납니다. 그 법조문을 만들 때 그런 고민을 안 했겠어요? 무지무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일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법조문이거든요. 그래서 관세법이나 평가나 다른 과목 공부하실 때도 법조문 암기가 짱이에요. 그냥 내가 그 내용 아무리 안다고 이것저것 써봤자 법조문 못 이깁니다. 또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시간 내에 그 내용을 제일 잘 쓰는 방법은 법조문뿐이다. HS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부분에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본인이 아는 거 아무리 쓸 필요 없어요. 주규정 쓰면 땡이에요. 주규정. 그렇게 해서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표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내용을 제일 함축적으로 간소하게 표시해 놓은 것이 표제이다. 하지만 걔는 참고의 편의일 뿐 법적 구성력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다품종의 물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제는 참고의 편의를 위해서 설정한 것뿐이고 법적 구성력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시를 좀 볼까요? 예시는 이제 이 예시를 보시면 아 얘가 정말 참고의 편의일 뿐이구나, 법적 구성력이 없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5부는 비금속과 그 제품이 분류가 됩니다. 표제가 만약에 법적 구성력이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비금속은 다 15부에 분류가 돼야 되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금속으로 만들었지만 15부에 분류되지 않는 게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계류. 우리가 알고 있는 책상, 금속 책상도 있어요. 걔는 94류입니다. 가구류에 분류가 됩니다.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저 문 같은 것도 다 금속이지만 15부가 아니에요. 다 별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표제는 그냥 비금속과 그 제품은 표제 참고일 뿐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거의 사례가 되고요. 두 번째, 여성용 속옷이 분류되는 6212호인데 얘 되게 중요합니다. 6212호 꼭 기억하세요. 아주 중요한 호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공부할 때 보면은 4단위호가 나옵니다. 4단위호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못 외워요. 못 외우지만 6212호처럼 아주 중요한 호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놓으세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볼게요. 62류, 61류와 62류는 쌍둥이에요. 의류와 그 부속품에 분류가 되는 똑같은 비슷한 류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얘는 61류 내용을 미리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품인데 62류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는 편물, 여기는 편물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편물이 그럼 뭘까? 지금 표제를 한번 볼까요? 앞 페이지 보세요. 목차 보세요. 목차. 61류 보시면은 의류와 그 부속품인데 메리아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게 표제입니다. 즉 의류와 그 제품인데 그 부속품인데 근데 편물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편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61류는 똑같은데 편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62류를 한번 직접 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356페이지입니다. 61류와 62류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교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이 실어놨습니다. 차이점만 구분해놨고요. 그래서 왼쪽이 61류, 오른쪽이 62류입니다. 그런데 62류에 6212호를 볼까요? 쭉 내려오면 6212호, 브레저가지고 코르셋 등등등 그런
속온유가 분류가 되는데 거기 맨 뒤에 보시면은 메리아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 상관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62류에는 편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편물은 61류, 61류는 편물은 제외한다고 배웠는데 근데 62류의 호의 용어에 보면 또 편물인지 관계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표제랑 딱 배치가 되죠. 표제는 분명히 편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편물은 제외하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 들어가는 62125는 편물과 관계 없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시 표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얘는 근데 어디에 써 있나요? 호의 용어에 써 있어요. 6215의 호의 용어에 편물은 관계 없다라고 써 있고요. 표제에는 편물은 안 된다고 써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호의 용어가 이기는 거예요. 편물은 법적 성력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전에 봤던 비금속과 그 제품과 똑같은 사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는 호의 용어 또는 주규정이 되는 거지 표제는 그냥 말 그대로 참고입니다. 아무것도까지는 아니지만 호의 용어가 이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편물이 뭔가요? 편물은 뭐냐면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11부 방직용 섬유 제품 할 때 꼭 아셔야 될 개념인데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이거는 상품학이고 관세사는 모든 물품을 알아야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물품에 대해서 얇고 넓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편물이 뭔지 직물이 뭔지 알아야지만 의류업체랑 말을 할 수가 있고 우리 고객들이 의뢰해주는 물품에 대해서 확인하고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물이 뭐냐면 우리가 이 옷을 만들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들을 짜서 만듭니다. 가로 세로. 재직을 해서 직물을 만들죠. 실을 짜서 직물을 만들고 직물을 짜서 의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세로줄을 이제 경사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위사라고도 합니다. 시실과 날실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섬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경사와 위사가 같이 가로 세로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짜여 있는 직물, 이것을 우리가 직물이라고 해요. 직물. 영어로는 우분.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 꼭 기억하세요. 직물. 즉 실이 가루와 세로축이 연결돼서 하나하나 이렇게 짜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를 직물이라고 합니다. 직물. 그러니까 직물의 뜻이 두 가지가 있죠. 패브릭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패브릭. 그 직물이 아니고 이 패브릭 안에는 이 우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설명드릴 니트가 있어요. 니트가 영어로 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직물이라고 하는 것은 직조 방법에 따라서 가로, 세로, 경사와 위사로 만들어지는 그런 직물이 있고 우분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설명드릴 이제 편물, 얘를 이제 영어로는 니트라고 합니다. 니트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말로 편물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직물로 만든 의류는 62류, 편물로 만든 의류는 61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들어왔을 때 그 옷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봐서 이렇게 가로 세로로 위사와 경사로 짜져 있구나. 그러면 직물이니까 일단 62류로 분류하는 거고요. 만들어진 형태가 직물이 아닌 편물이구나. 그러면은 61류로 분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편물은 뭐냐면 이렇게 가로 세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실로 집에 있는 뜨개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묶어서 실 한 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이거를 편물, 니트라고 합니다. 얘는 편물은 가로 세로 개념이 없어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걸 이제 위편직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유사하게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위에서 내려오는 거 이렇게 짜면서 여기마다 이제 고리를 거는 거예요. 이걸 이제 경편직이라고 하거든요. 하여간 실 한 개로 이렇게 뜨개질하듯이 왔다 갔다 해서 만드는 것을 편물, 즉 니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의류는 61류, 직물로 만들어진 건 62류. 아시겠죠? 그래서 62류에는
직물만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6212호의 브레저거드 코르셀 애들은 직물인지 편물인지 관계없이 무조건 6212로 분류한다라는 게 표제와 배치가 되고, 표제는 참고의 편의이고 호의 용어가 우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물과 편물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물은 티셔츠, 양말, 속옷 다 편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잘 늘어나는 옷들, 니트, 후드티, 스웨터 다 편물이에요. 양말 같은 것들. 근데 이런 셔츠 같은 건 다 직물. 편물은 이제 아무래도 한 개로 짰기 때문에 잘 늘어나고요. 이 안에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보온력이 좋아요. 따뜻해요. 얘는 반대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물과 직물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 외우셨어요? 61류, 61류. 편물이 먼저입니다. 61류 편물, 61류는 직물, 의류와 그 무속품 제품들 분류가 됩니다. 그게 이제 예시의 2번을 봤고요. 이런 예시가 많겠지만 3번도 한번 볼까요? 3번도 이것도 그냥 간단한 예시입니다. 4부의 표제를 볼까요? 이게 4부의 표제를 보시면 되게 길어요. 4부의 표제는. 조제 식료품, 음료, 주류, 식초, 담배 등이라고 보시면 다 뒤에 담배입니다. 그런데 목차에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사류는 16류부터 24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6, 17, 18, 19, 20, 21까지가 각종 조제 식료품들이 분류가 되고요. 22류가 음료, 주류, 식초가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담배와 담배 관련 물품들이 24류에 분류가 돼요. 23류는 어디 갔나요? 분명 류는 있는데 표제에는 언급이 없네요. 웨이스트. 각종 식품공업에서 생기면 잔재료가 웨이스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제는 역시 참조의 편의일 뿐입니다. 부의 표제사 열거도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23류에는 분명히 그렇게 식품공업에서 발생하는 웨이스트들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표제는 참고의 편의일 뿐이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자주 나오는 단어들, 웨이스트라고 하는 말 그대로 찌꺼기, 잔재물 같은 말이고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율표를 보면은 관세율표만의 용어들이 있어요. 생전 쓰지도 않는, 잘 밖에서 보지도 않는,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는, 검색해봤자 관세율표 내용밖에 안 나오는 그런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